자, 지금 시간이 2023년 5월 2일 화요일 오후 4시 6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자, 0.81% 상승해서 329.09. 322에서 335 빡세요. 뭐 이게 지금 변동폭이 317에서 335잖아요. 그러면 20 10 13 18포인트 정도 되는 거죠. 317에서 335니까 18포인트. 지금 18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변동성이 큰 편은 아니죠. 위로도 안 올라가고 아래로도 안 내려가고 그냥 계속 그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위는 335가 막고 있고 또 아래로 322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위로도 갈 공간이 없고 아래로도 갈 공간이 없고 그냥 안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분기봉의 거래량이 전분기가 지금 7644였거든요. 7644 그죠? 근데 현재 분기가 354예요. 그러면 7644를 2로 나누면 76을 2로 나누면 38이잖아요. 38인데 지금 얼마냐? 35예요. 35. 그러면 대충 지금 3개월 중에 한 달 지났죠. 3개월 중에 한 달 지났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 거래량 늘 거라고 봐요. 거래량은 늘어나요. 거래량은 늘어나니까 밑으로 갔다가 이제 옆으로 가겠죠. 옆으로 가는 흐름이 나올 건데 이건 제가 봤을 땐 거의 빼박이에요. 그런 거래량이 옆으로 갔는데 지금 종가랑 그 다음에 저가가 위에 있잖아요. 그 얘기는 종가가 하락하면 이제 거래량이랑 만나게 되는 거죠. 종가가 하락하면 이제 거래량이랑 만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가가 하락하면 무지 나쁜 거고 종가가 상승해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방 입장에서는 무조건 332.03 위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332.03 위에서만 움직여야 되고 저같이 이제 하락을 원하는 사람은 332.03 아래로 내려가는 게 필요하죠. 지금 아래 공간 엄청 많은데 딱 종가까지만 유지하고 버티는 거예요. 자, 월봉은 공중에 떴습니다. 이건 코멘트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확실하게 올릴 생각이 있었으면 오늘 밑으로 내렸어야 돼. 밑으로 내려가지고 여기요. 324.66 이 정도까지 뺐다가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호재야. 그죠? 호재라서 이게 오르면 내일 갭상승을 해가지고 뿅 하고 날아가는 게 사실은 딱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 하단선 안 찍고 그냥 공중에 띄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봉 자체는 그렇게 하방에게 불리한 흐름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언젠간 하단선은 찍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게 지금 윗꼬리가 달린 상태에서 내려오면 좋거든요. 그냥 내려가면 사실 윗꼬리가 아니라 아래꼬리 만들어 오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만 보면 어쨌든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의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하단선은 안 썼다. 하단선은 안 썼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주봉은 말씀드렸듯이 내려가는 것도 문제없고 올라가는 것도 문제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중에 띄어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일봉은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를 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악재가 떠서 하락해가지고 우리가 개파락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봉은 위쪽으로 가려고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간이 딱 만기일까지 만기일까지 월, 화, 수목 수목은 별로예요. 이번 주 수목은 사실 그다지 크게 의미는 없는데 다음 주 월, 화, 수목은 사실 상승하기에 딱 좋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이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도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만기일까지는 어쨌든 이제 위로 끌고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 오르는 흐름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이제 일구간이 뒤에 쌓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하락에 조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선물. 월봉. 똑같죠? 공중에 떴다. 근데 여기 보시면 상단선이 없잖아요.
딱 봐도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월봉은 위로 올리는데 장애가 하나도 없어요. 예? 위로 끌어올리는데 장애물이 없다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올리기가 굉장히 용이하다고요. 내리기가 어렵지 올리기는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거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야 돼요.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하방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물리시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설명은 드리는 거죠. 위쪽은 열려 있는 거예요. 아래쪽은 닫혀 있는데 아직 안 썼다는 거죠. 그럼 이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그때는 이제 윗꼬리가 잔뜩 달린 상태로 하단선을 누르기 때문에 튕기지 않고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상방이에요. 주봉 위아래 다 열려 있습니다. 아직도 상단선이라면 전혀 상관없어요. 더 올라도 상관없는 거죠. 일봉 자 하단선만 발달하고 상단선은 지금 331 정도까지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가 넘기에 어려운 게 없는 거잖아요. 이 구조는 고가를 넘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음봉이 뜨면 이제 그 다음 봉에서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음봉이 뜨지도 않았는데 현재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매도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건 조금 시간적으로 이른 감이 있어요. 아직 만기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음봉이 뜨면 이제 그 다음 봉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음봉 뜨지 않으면 만기일까지는 일단 뭐 크게 오르든 적게 오르든 상승세가 만기일까지는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건 감안하시고 거래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의 분기봉을 볼게요. 분기봉의 상단선이 335예요. 적혀 있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상단선은 얼마냐? 2550입니다. 2550이.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의 분기봉의 상단선이 255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난 분기 1분기의 거래량이 얼마냐면 2구예요. 2구 앞에 2구로 시작한다고. 근데 이번 분기의 거래량은 얼마냐? 17이에요. 17. 지난 분기가 2구고 이번 분기가 17이에요. 이거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제 한 달 지났어. 4월달 한 달 지났는데 3개월치가 2구란 말이에요. 2구. 그러면은 1.5가 절반이잖아요. 1.5가 절반이라고요. 거래량으로 보면. 근데 지금 1.7이에요. 그러니까 50%가 넘었어. 네? 50%가 넘었어요. 거래량이.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계속 맨 위잖아요. 근데 지금 고가는 넘어도 이게 횡보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로 이렇게 딱 보시면 고가 넘었잖아요. 고가 넘어도 얘 맨 아래에 있어. 근데 저가랑 그 다음에 종가는 위에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늘 거잖아요. 거래량이 느는데 만약에 종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거래량이 이제 맨 위쪽으로 가는 거지. 예? 예? 거래량이 맨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맨 위쪽으로 가면은 상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종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은 위로 갈 거고 종가도 위로 가야 이게 지금 같은 위치에서 계속 유지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종가가 내리면 거래량이 맨 위로 가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다? 무조건 지난 분기 종가 2476 그 밑으로는 안 가려고 미친듯이 그냥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밑으로 가면 하락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간이 좁은 거예요. 밑으로는 2476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고 위로는 위로는 2552가 막고 있잖아요. 그럼 2476에서 2552 빡쓴 거잖아요. 지금 그 안에다 가둬놓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2550이라는 수치가 뭘 의미하냐?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2552가 이번 달 선행스팬 완값이에요. 2552. 선행스팬 완.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길 넘어가지고 지난달 고가를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2600을 간다고 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넘어가도 분기봉으로 봐도 그렇고 월봉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선행 스팬 1 그 다음에 분기봉에 볼린저 밴드 5 상단선에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을 확률이 높다고. 올라가도 이렇게 감아서 내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2552라는 수치를 기억해 두셨다가 이게 월말이 갈수록 이쪽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월 초에 감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서 2600도 만약에 넘었어. 그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2552에서 최대한 멀어지면 그만큼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폭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2552가 넘었을 때 하방을 보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왜냐? 누르는 게 없거든. 2552 전에 월봉이 누르는 게 없어요. 상단선도 없고 주봉도 그렇게 누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하방을 본다면 적어도 그 정도 이상은 올라가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 의견을 들었어요. 255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하방이니까 무조건 신경 쓰지 말고 매도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재미삼아 보세요. 재미삼아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캡처를 떠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관심 있게 보세요. 어차피 하나의 역사 같은 거니까. 자, 이게 언제부터냐면 1995년 1985년 1985년부터 현재까지의 월봉이에요. 자, 1985년에서 2023년까지의 월봉입니다. 월봉. 코스피예요. 그럼 잘 보시면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가요. 기준선이. 그 다음에 기준선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기준선이 올라갈 때는 봉이 이렇게 뚫어도 되고 기준선이 내려갈 때는 봉이 이렇게 뚫어도 돼요. 근데 기준선이 내려가는데 봉이 이렇게 뚫은 경우, 반대로 기준선이 올라가는데 봉이 이렇게 뚫는 경우, 이런 케이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뚫었죠. 근데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건 정상이에요. 자, 여기 기준선 올라가죠. 여기 뚫었죠. 여기도 정상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뚫었죠. 여기 기준선 내려가죠. 이것도 정상이에요. 여기 기준선 내려가죠. 여기 뚫었어요. 정상이에요. 여기 기준선 올라가죠. 여기 뚫었어요. 정상이죠. 기준선 내려가요. 여기 뚫었어요. 이것도 정상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류 없어요. 여기는 기준선이 내려가는데 여기 뚫었어요. 여기가 비정상입니다. 근데 여기가 바닥이야. 그쵸?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바닥이잖아. 기준선이 이렇게 아래로 가는데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선이 하향할 때 아래로 뚫는 현상은 인위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위적이라고.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인위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뚫어요. 이것도 정상. 자, 여기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 기준선이 내려갑니다. 이것도 정상.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분석이 안 되는 구간이에요. 특이한 시간대죠. 자, 그리고 여기도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를 뚫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도 기준선이 내려갈 때 뚫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리스 사태가 발생하고 이후, 그리스 사태 이후 이때만 분석이 안 돼요. 이때는 이게 지금 이렇게 뚫고 할 때 사실 전환선 구의 위치도 있거든요. 전환선 구의 위치도 있는데
이게 좀 그 위치까지 이렇게 고려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은 하여튼 해석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기준선 26이 올라가요. 근데 밑으로 뚫었잖아요. 그럼 이게 위로 뚫을 수 있을까? 예? 위로 뚫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기준선 26이 내려와야죠. 정상적이라면 기준선 26이 내려오고, 그죠? 그 다음에 봉이 이렇게 뚫어야 돼요. 저는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비정상적인 흐름은 여기 하나 있잖아요. 여기 하나. 여기는 빼고, 여긴 저도 해석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사실 거의 다 정상적인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선이 내려갈 때 봉이 위로 올라가고, 기준선이 올라갈 때 봉이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하는 방식으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은 위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아직 그 자리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자, 봉이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에요. 예? 여기가 저점이에요. 저점. 그러면 봉이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가 여기라면, 예, 고점과 저점의 2분의 1, 여기가 기준선 26이거든요. 그러면 계산으로 따졌을 때 기준선 26은 26고 더하기 26초 나누기 2거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기준선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내려야 돼. 예? 이걸 내려야 되면 고가를 낮추거나 저가를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고가를 낮추거나 저가를 낮춰야 되는데 현재 위치가 여기라면, 이게 후행 스팬 자리예요. 예. 현재 위치가 여기라면 고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고가가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간이 지나야 돼. 이해가 되세요? 고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고가를 낮추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가를 낮추고 싶으면 그냥 빼면 돼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가를 낮추고 싶다? 그러면 하락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준선 26을 내리고 싶다 그러면 봉을 확 내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봉을 내릴 생각이 없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시면 올해 8월, 올해 8월이요. 올해 8월이 돼야 이게 내려가요. 이게 8월이 돼야 내려간다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 내려가죠. 여기서 내려가잖아요. 여기 보시면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게 8월이라고요. 8월. 여기가 이번 달이잖아요. 5, 6, 7, 8. 8월이 돼야 저 기준선 26이 내려가니까 8월 전에는 이 위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어려운 거죠. 예? 상방일 때는 뚫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냥 내리고 싶어. 그러면 그냥 저가를 2000까지 빼볼까요? 2000까지 빼면 바로 내려가죠. 예? 왜냐면 저가를 깨면서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기준선 26을 아래로 하락시키는 방법, 기준선 26을 하락시키는 방법은 그냥 하락하든가 아니면 8월달까지 시간이 가든가. 그전에는 큰 상승이 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제 입장은 8월 전까지는 큰 상승이 오기 어렵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은 때울 수는 있는데 여기서 크게 상승해가지고 뭐 2800을 넘는다든가 그런 흐름을 만들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도 이게 상승할 때는 넘어가는 게 없잖아요.
여기 상승할 때 넘어간 거 있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붕괴되고 나서는 없잖아요. 예? 이게 붕괴되고 나서는 없다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보시려면 이게 전환선 구가 아래쪽에 있으면 되거든요. 전환선 구가 아래에 있으면 돼요. 아래. 자, 보세요. 전환선 구가 여기서 아래죠. 그러니까 여긴 의미가 없다고요. 여긴 전환선 구가 위에 있잖아. 녹색이. 아래에 있는 뒤에 이렇게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구간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전환선 구가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석이 안 된다고. 여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전환선 구가 여기서 내려갔잖아요. 그 이후로는 없어. 여기도 여기서 내려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환선 구가 아래에 있을 때 이 상단 요 자리 그 기준선 26을 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더 과거로 가면 과거에 여기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예, 여기요. 여기 지금 요 구간도 전환선 구가 아래에 있을 때 기준선 26이 위를 보는데 돌파한 케이스는 없죠. 예. 이 케이스. 예, 이 케이스만 여기에요. 근데 여기가 바닥이었다니까요. 대세 상승의 바닥. 보세요. 여기서부터 5년 올랐어요. 이 한 번 오르나고 5년 올랐다니까요. 예,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를 뚫으면 상방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오겠죠. 잘못하면. 예? 이게 위로 올라가서 이게 상방일 때 여기를 뚫었다. 그럼 아까하고 거꾸로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밑으로 뚫으면 이제 정말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이 오기에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보세요. 자, 자금의 흐름 보겠습니다. 개인이 5,514억 매도, 외국인이 3,448억 매수, 기관이 2,284억 매수입니다. 이건 뭐 대놓고 샀어요. 9,948억, 거의 1조 샀네요. 네, 1조. 뭐 할 얘기 없죠. 이렇게 샀는데 안 오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안 오르면 이상하다. 누적으로는 2,000억이에요. 네? 누적으로는 2,000억. 생각보다는 이게 당일로 보면 진짜 미친 듯이 많이 샀는데 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 네? 지금 흐름이 다 그래요. 막 당일 보면 막 1조 매도하고 1조 매수하고 어떤 날은 2조 2천억도 매도했잖아요. 근데 그게 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재 올해의 흐름의 특징이에요. 누적은 안 싸. 당일 임팩트만 무지 세고 예, 누적은 거의 없는 그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다시 5,900억 선물 매도요. 뭐 좋을 게 없죠. 예, 제가 봐도 이거 좋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개파락 나와가지고 미국 증시 내리고 개파락 나오면서 선물 매도를 유도하는 흐름이 아니라면 예, 외국인은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가려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현물도 사고 있고 선물도 매수로 돌렸는데 예,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아까 분기봉의 그 상단선 2552, 그 다음에 그 일목균형표 월봉의 선행스팬 완 2552, 그 수치는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이게 위쪽으로 가면은 만기일까지는 상방에 유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위로 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 글쎄요, 이번 달에 음봉을 낼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게 관건이고, 지금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월봉의 하단선은 아직 안 쓰고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흐름만 보면 상방이 확실하게 유리하게 시작했다고 보는 편이 맞겠죠. 자, 여기까지 우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